야외 활동이 늘면서 덩달아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안전사고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대처 능력이나 혹은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 당할 위험이 커지죠. 네. 그래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어른들이 꼭 동행해야 되고 또 하나하나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데요. 네. 의외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많이 있어서요.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를 당하곤 하는데요. 일단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판단 능력, 대처 능력 이런 것도 많이 좀 부족한 상태죠. 네, 아이들이 보통 호기심이 강하고요. 네.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상상력도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호기심이 좀 많이 발동을 하잖아요. 근데 신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미성숙하고 또한 그 충동을 조절하거나 하는 능력들도 정서적으로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그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비율이 조금 늘고 있고요.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안전사고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이런 놀이기구 이용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이게 아무래도 그 이용하는 시간들이 이제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많은 곳 위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뭐 당연한 일일 텐데, 이런 놀이시설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건수들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우리가 그 268건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꾸준히 보자면은 2015년에 한 35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2019년 정도에는 421건으로 조사가 돼요. 이게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신고되는 건수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많이 포집이 되는 게 분석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추세들만 보자면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숫자가 그러면 작년 기준 너무 작다 생각하실 텐데, 그 코로나 이후에 2000년대부터는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190건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게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실제로는 평범한 평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400에서 5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로 이게 사고 원인들을 보면 부주의에 의한 경우, 이용자 부주의에 의해서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보통 93% 정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아이들이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터에 잘 가지 않아서 이제 사고 건수는 줄어든 건데,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 말아라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미리 어른들이 대처하고 또 아이들에게 안전을 주지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놀이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그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그네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네, 그네에서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사실은 단일한 놀이기구들, 이렇게 하나하나에 쪼개져 있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놀이터에. 그래서 이런 그 조합놀이대라고 하는 그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구에서 사실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데요. 하나씩 떼어놓고 보자면 그네에서 16% 가장 많이 사고가 납니다. 보통은 그네를 타고 내릴 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타다가 공중에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네 주변에 있다가 부딪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사고 유형으로는 이제 많은 유형들이고요. 그네를 타고 내릴 때는 아무래도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움직이는 이동 속도와 나의 움직임을 조화시키기가 어린이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 한 명이 타는 그네에 여럿이 올라가는 경우들 꽤 있어요. 둘이 타는 경우들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그네 주변에 서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놀이를 하다가 움직이는 그네와 부딪히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하시면 좋겠고, 요즘에는 그 안전바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그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변 안전바에 올라가거나 하는 일들도 꽤 있기 때문에 주의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꼭 하지 말라고 하면 네. 더 하고 싶은 심리가 맞아요. 있는데 네, 아이들 때는 어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굉장히 또 민망해지는 순간인데 네. 미끄럼틀이 또 있잖아요. 놀이터에 가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미끄럼틀에 올라가가지고 엎드려서 거꾸로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 손목을 거꾸로? 좀 꺾이는. 이런 네. 이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미끄럼틀 어떻게 해야지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네, 거꾸로 네. 내려와가지고. 역주행하는 사고가 네. 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미끄럼틀 자체가 공중에서 밑으로 이제 하강하는 재미를 주는 네, 네. 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 일단 올라갔으니 추락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그 방식으로 내려오다가 부딪히는 경우, 그리고 그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앞사람이랑 부딪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발생을 해요. 또한 그 미끄럼틀 자체에는 일정 부분 마찰이 있는데 그 서서 신발 신고 내려온다거나 하게 되면 중간에 그쵸. 이제 마찰에 걸리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고꾸라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 어릴 때 생각나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서서 네. 타셨어요? 아니 예전에 남자애들은 네. 막 뛰어 올라가고 네, 내려오고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역주행 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제 그 미끄럼 판에 거꾸로 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내려오는 친구가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네, 네. 서로 다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이제 난간이나 이런 곳들을 붙잡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순서를 지켜서 내려오고, 또한 그 간격도 조금 유지를 하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좀 주의를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미끄럼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근데 요즘 새로 생긴 놀이터들 보니까 짚라인 같은 그 공중 놀이기구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잘못하다가는 또 사고 당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짚라인 요즘에 그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네. 하고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이게 기구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매달려서 붙잡고 내려오는 기구도 있고요. 혹은 앉아서 타는 기구도 네, 네. 있어요. 그래서 그 기구 종류에 따라서 이용하는 방법을 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용하는 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앉아서 하는 기구에 서서 탄다거나 매달린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그 끼거나 걸릴 위험 때문에 사고 위험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네. 또 그 이동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 짚라인이 도착해서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머물게 되면 뒤이어서 오는 친구들과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를 좀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어른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텐데요. 제가 어릴 때 탔던 놀이기구 가운데 혹시 그거 아세요? 승조 씨? 뺑뺑이. 돌아가는 네. 거.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휙 돌면은 샥 들어가면 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한 명은 돌리고 한 명은 맞아요. 안에 들어가 있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웠어요. 그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큰 기구 중에 하나여서 얼마 동안은 네. 굉장히 없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가속도가 붙게 되면 이게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예전에는 초등학교에 꼭 이게 있었죠. 필수적으로 있었다면 요즘은 많이 없어지는 지구본처럼 추세입니다, 실제로. 생겨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속도가 있을 때 이제 도중에 뛰어 올라가거나 또는 뛰어 내리거나 할 때 좀 위험성이 높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사고들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이게 그 서로 밀거나 하는 놀이를 하면서 타기 때문에 지금 사고 위험이 특히나 높고 회전하는 속도를 못 이겨서 이제 팔이 꺾이거나 하는 아이고. 사고들도 꽤 많이 발생을 해요. 실제로 크게 다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속도가 네. 크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판이 밑에 받쳐져 있고 회전을 하게 시키는데 네. 이게 회전판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아이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 이제 제가 좋아하던 놀이기구가 시소.
시소요? 예, 시소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이렇게 또 타다 보면은 그 친구 갑자기 내려버리는 바람에 막 엉덩방아도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왜 타이어 이렇게 설치되어 예. 있는지. 네. 그 충격을 쿠션. 조금 네. 줄여주려고 그런 시설도 많이 넣는데요. 시소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 시소 옆에는 꼭 보면 흔들흔들하는 말같이 생긴 기구들도 많이 설치를 네. 하거든요. 이런 거는 유아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기구에 서거나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동하거나 하지 마시고 좀 손잡이를 잘 잡도록 그 지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소는 꼭 상대방이 있는 네. 그 놀이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좀 나의 이동을 알릴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야 또 상대방이 이제 그 발을 아래로 놓는다거나 하게 되면 바닥과 그 시소 사이에 신체가 끼어서 그렇죠.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좀 주의를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이 놀이터 말고도 키즈 카페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이 키즈 카페에서 이제 뭐 건너거나 오르는 활동 이런 것들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신경 써야 될까요? 실제로 요즘에는 실내 활동도 많아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키즈 카페가 워낙 성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네. 그런 기구들이 많은데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 지난 5, 6년 사이에 그 한 1,5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어요. 네. 아니 키즈 카페는 안전 요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다 일일이 통제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네.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앞서서 놀이기구에서 사고 건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 커서 네. 신고가 되는 건수가 이 정도인 거고요. 사실 신고가 되지 않고 그냥 뭐 가정에서 해결하시는 경우들의 경우에는 뭐 포집이 되지 않으니까요. 네네. 그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회전하는 놀이기구라든지 올라가는 기구, 건너는 네. 기구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사고 종류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 레일처럼 기차 레일처럼 이동하도록 만드는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놀이기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그 안전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건너는 기구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서 건너기 때문에 잡아당기거나 밀치거나 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주의를 주시는 것이 네. 필요하겠고요. 그 공중으로 이동하는 기구 아래에는 조금 머물지 않도록 지나다니거나 하지 않도록 동선을 잘 지키게 교육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폐쇄형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이 폐쇄형 놀이기구가 마치 텐트처럼 생겨서 쏙 들어가서 안락하게 있다가 잠들어 보이기도 하고 숨바꼭질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면서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폐쇄형 놀이기구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네. 볼풀장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는데요. 이게 볼풀장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공들이 많이 이제 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바닥으로 그 내려가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위에서 그 다른 사람이 그 뛰어내린다거나 하게 되면 다칠 위험이 그쵸. 커집니다. 그래서 바닥 속으로 눕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이건- 필요하겠고요. 또 이 폐쇄형 놀이기구라는 게 이제 그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 있어서 네네. 이동하는 것들도 있고 트랙을 돌거나 이런 기구들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순서를 잘 지켜서 그 실내 안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전벨트도 착용하고 네. 하긴 해야겠네요. 네.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물을 이용한 놀이기구들을 많이들 또 활용을 할 텐데 이런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점을 조심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물놀이장에 있는 기구들은 다 바닥이 미끄럽다라는 점을 좀 주의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발이라든지 이제 옷차림에 있어서 미끄러움을 좀 방지할 수 있게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네. 이제 끼거나 걸리지 않도록 그 옷차림 좀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 올라가거나 뭐 걸터 앉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 네. 물기가 남아 있으면 기구 외의 장소에서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구 외의 장소에 함부로 올라가거나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놀 때 가장 우리가 잘 지켰으면 하는 네. 것이 바닥재 안전인데 이 바닥재를 좀 안전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이들은 또 이게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잘 집어 던져요. 이것도 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바닥재가 요즘은 이제 뭐 모래인 경우도 있지만 고무나 탄성 매트 같은 거 활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구멍이 패이거나 조금 이제 틈이 생기거나 하면 이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뜯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면 실제로 걸려 넘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네. 이중적으로 또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바닥재로 막 파내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조금 그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집어던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미끄럼틀이나 이런 데서 추락했을 때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면 또 2차적으로 또 상해를 입는 경우들이 꽤 그렇군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안전관리 하실 때 바닥 네. 관리 좀 신경을 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조카들이 있어서 놀이터나 이제 키즈 카페를 같이 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사고 원인의 가장 큰 게 부주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자들도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놀이기구 이용 방법이나 안전수칙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어린이와 함께 놀이터에 가신다거나 하게 되면 주변을 같이 좀 둘러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네, 위험 요인이 있는지 한번 그 어른들도 살펴보고 또 아이들한테도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도 좀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생길 것 같고요. 또한 아이들이 이제 놀이시설 이용할 때 좀 계속해서 관찰하시는 것도 네.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 미리 어떻게 이용하라고 해주는 게 참 필요하겠네요. 자,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은 사고 발생하게 되면 신체적인 위험을 119에 신고하셔서 네.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요. 놀이시설에는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네.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주인들에게도 사실은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 관리 주체들은 다 법적으로 일정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 시설 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들도 있거든요. 또한 여기에서 그런 의무를 안 지켜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해줘야 될 의무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닥쳤다면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잘 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시설물을 만들 때부터 좀 안전하게 만들고 또 안전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꼭 필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안전하게 또 시설물 잘 즐길 수 있기 위해서 사회의 역할도 필요할 텐데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놀이 공간이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네네. 놀이 기구들도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놀이 시설이나 어린이들 대하는 방식은 1960년대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시대 변화 흐름에 맞게 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안전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시설물의 재질도 있고 종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이나 환경이나 소방이나 이런 뭐 여러 부처에 걸쳐서 이걸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살리면서도 종합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네. 방향으로 좀 안전관리 방향이 좀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놀면서도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오늘 열정 가득한 네. 패션 수연장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내과에 가면 다슬기 잡는 분들 왕왕 볼 수가 있는데요. 충북 소방본부에서 이 다슬기 잡는 철을 맞아서 사고 예방 강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5년 동안 통계 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6월에서 8월 사이에 안전사고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슬기를 잡으실 때 뭐 구명조끼 등 이렇게 안전장비를 꼭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발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그 U20 월드컵이죠.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4강전 중계, 생중계가 끝나고 나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꼭 이겨야 네, 합니다. 네, 내일도 파이팅이고 네. 모닝와이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